자, 이번 시간은 코틀린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코틀린 언어의 이제 소개 부분이에요. 학습 내용은 이제 개요, 그리고 특징, 특징에서 장점이 같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자, 코틀린 언어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문법의 기초를 소개하겠습니다. 개요 부분입니다. 이건 jetbrain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안드로이드 서버 사이드 개발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자바 언어와 100%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를 이제 대치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잘 알려져 있어요. 왜 대치를 하냐면은 더 좋아졌기 때문이죠.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는 이제 특징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 2010년에 이제 개발이 시작됐고요. 이게 쭉 진행이 되다가 2016년에 1.0 버전이 발표됐는데 2017년 구글 I/O라는 대회에서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에 이제 공식 그 프로그램 랭귀지로 코틀린을 선정했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구글이 개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jetbrain 사고요. 많이 그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그동안 이제 자바 언어가 사용됐는데 코틀린이 적절하다. 그래서 코틀린이 이제 선정이 됐고 2018년에 그래서 코틀린 네이티브라는 것이 이제 크로스 개발이 되면서 이게 알려지면서요. 크로스 플랫폼 개발 언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 개발뿐만 아니라 iOS 앱 그런 이제 크로스 플랫폼 개발 언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코틀린 네이티브라는 건요. 뒤에 이제 잠깐 언급이 나오는데 코틀린 멀티 플랫폼, 코틀린 언어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코틀린 플랫폼 프로젝트 일환으로서요. 코틀린 코드를 그 JVM 없이, 자바는 JVM 있어야 실행되는데 JVM 없이도 그 네이티브 바이너리, 즉 기계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기계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C나 C++처럼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번역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이티브 바이너리로 컴파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 모바일도 안드로이드, iOS, 뭐 데스크톱 서버, 인베디드 시스템 그런데 다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이제 코틀린이 활용될 수 있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널리 사용되는 그런 언어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코틀린 언어를 또 소개를 하고 자바 언어를 공부한 이후에 코틀린 언어를 좀 더 빠르게 접하면은 이제 쉽게 이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로 얘는 간결성. 어쨌든 그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언어는 기존 언어의 어떤 복잡성을 좀 대체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언어가 처음에 생겼을 때보다는 뭔가 계속해서 뭔가 요구사항이 이제 또 새로운 시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언어가 좀 복잡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좀 간결하게 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점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코틀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결성, 또 안정성, 그 실행 시간의 어떤 안정성, 그리고 상호 운영성, 여러 그런 플랫폼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하나의 언어로 하면 좋겠다. 또 생산성, 결국은 이제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디버깅, 뭐 이런 릴리스 이런 과정들을 좀 빠르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개발자 친화적인 이런 설계 목표를 가지고 개발이 되었고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거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바 언어와 100% 호환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언어로 작성하고 코틀린 언어로 작성했고 그냥 합쳐도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이제 간결한 문법이에요. 우리가 코드 양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코드를 조금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래스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데이터 클래스라는 그런 구문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뭐 객체의 정의와 관련된 모든 작업,
생성자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toString이라는 게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값들을 스트링으로 이렇게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출력하기 좋게 해주는 거고요. 객체의 어떤 비교 같은 것들이죠. 이거 내가 다 작성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데이터 클래스라고 내가 선언만 하면요. 예를 들어서 person이 이제 name 이름과 어떤 이제 나이 두 가지 프로퍼티 두 가지 속성을 가지는 객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클래스를 정의하면은 예, 이것이 같냐 확인해 주는 거, 이거 이름하고 나이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꿔 주는 거, 생성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코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죠. 써보면 굉장히 편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강력한 타입 추론을 합니다. 강타입 추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매번 선언하는 거 귀찮긴 한데 인터프리터는 어쩌나 선언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널 안정성. 이게 값이 우리 프로그래밍 오류의 대부분이 널인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변수를 뭔가 조작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안정성을 또 주요한 목표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널 안정성, 널 허용 변수와 널 허용하지 않는 변수 이렇게 이제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쓰면은 널을 허용하지 않는데 아마 요걸 쓰면 널을 허용할 거예요. 그렇죠? 요 타입 요게 변수 선언 부분이긴 한데요. 이따가 설명을 하고 이름은 이제 네임, 변수 이름은 네임이고요. 이게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타입이 스트링인데 여기 있으면은 널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변수 이름 뒤에 타입 뒤에 물음표 기호가 있으면은 이건 널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쓰면은 널 값을 가지면은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컴파일 시에 그런 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컴파일에서 에러를 발생해서 아예 실행 파일을 만들지 않죠. 자, 이렇게 쓰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건 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랭스가 없죠. 예전 코드 같으면 이게 널일 때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러한 이게 만약에 널이면 네임이 널이면 어떻게 해요? 이름 없이 출력하면 요게 안전 호출하고 엘비스 연산자라고 합니다. 요게 엘비스 연산자예요. 이런 연산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게 널이 아니면은 요 부분을 실행을 하고 널이면은 요 부분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엘비스 연산자를 둡니다. 널을 가질 수 있는 값, 널을 가질 수 없는 값. 변수 이름에 이렇게 물음표를 아예 딱 뒀어요. 이건 널이 가능하다. 그래서 널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를 했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이제 멀티 플랫폼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 한번 작성해서 여러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드로이드 맞게 iOS 맞게 웹 데스크톱 서버에 맞게 코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한번 작성한 게 그냥 바로 여러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프로그래밍 작성이 점점 더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패러다임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들은 계속해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요. C나 C++도 이걸 지원하려고 좀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코틀린 언어도 함수 언어를 디자인할 때부터 함수형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어요. 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거죠. 이게 간결한 문법,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선언할 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1, 2, 3의 배열이다. 자, 여기 있는 거를 더블하려면은 맵이라는 그런 함수를 쓰면 됩니다. 간결하게 it it 곱하기 2 넘버스에 있는 값을 이제 가져와서 둘씩 곱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값을 하나씩 가져와서 둘을 곱합니다. 넘버스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그거를 it이라고 하고 it에다가 둘을 곱해서 246이 리스트가 되고 그것을 더블드를 하는 거죠. 그냥 2배 곱해라.
함수형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우리가 코드를 보다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고성능을 지원해요. 우리가 고 언어에서도 고 루틴을 지원해서 비동기 처리, 동시성 처리를 했듯이 여기서도 코 루틴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제시한 코 루틴은 우리 앞에서 서브 루틴에서 잠깐 소개됐던 그런 코 루틴이에요. 이렇게 됐고 여기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얘를 리중하면은 여기 실행 다음부터 실행되는 거죠. 처음부터 실행되는 게 아니라 실행이 중단됐던 부분부터 실행되는 그런 게 코 루틴이죠, 서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코 루틴은요, 어떻게 코 루틴을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서스펜드, 그죠? 여기 제시된 그 서스펜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코 루틴을 정의한다고 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일시 중단하고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이터 프롬 네트워크, 이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를 어싱크 비동기 그냥 실행을 하고 잠깐 멈췄다가 다른 거 실행하고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요거 다음부터 요거 실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끝나고 실행할 함수를 여기 뭐죠? 콜백 함수로 이렇게 넘겨줘서 실행을 하죠. 그게 더 직관적이긴 한데 얘는 서스펜드 될 수 있다. 요거 실행할 때 잠깐 멈췄다가 끝나고 나면은 돌아와서 요거를 다시 재개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동시성 처리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언어의 어떤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개발 도구가 잘 지원되지 않아서 명령 프롬프트와 메모장 같은 걸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도구가 제공됩니다. 제프린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프린사의 인텔리제이라는 개발 도구가 제공이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코틀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런 거에서도 당연히 얘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또 코틀린 언어가 지원이 되겠죠. 자, 그런 플랫폼 그 도구가 좀 많이 제공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활용 분야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점점 많이 사용되겠죠.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사용됩니다. 서버 사이드 개발, 이거는 그 뭐 코토라는 코틀린 라이브러리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게 될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코토 등과 함께 같이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자바 프레임워크인데요. 어떤 서버 사이드 개발하는 자바 언어로 개발할 때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인데 당연히 자바랑 100% 호환되기 때문에 코틀린과 또 함께 사용될 수가 있죠. 그리고 코르트린 기반의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니까 당연히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어떤 긴 작업을 할 때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먼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거죠.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작업을 실행해서 결국은 어쨌든 서버의 성능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서버뿐만 아니라 프론트 쪽도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코틀린 JS, 이게 멀티플랫폼 프로젝트의 또 일환이네요. 코틀린 네이티브 코드로 번역을 해주고 코틀린 JS 자바스크립트로 번역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프론트 엔드 개발에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자,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개발, 코틀린 멀티플랫폼 모바일, 코틀린 멀티플랫폼이라는 프로젝트에 아까 코틀린 뭐죠? 네이티브, 코틀린 JS, 코틀린 모바일이 또 있네요. 그래서 한번 작성해서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한 번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개발돼서 개발되어 있고 개발하는데도 사용된다는 거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마찬가지로 얘도 그 이 분야도 그 언어가 이제 서로에 많이 진출하는 분야이긴 하죠.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많이 사용됐지만 여기서도 다양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코틀린, 딥러닝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돼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분야에도 코틀린 언어를 활용한 어떤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게임 개발 분야도 이런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그 증강현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서비스에서도 코틀린 언어가 활용될 수도 있고 테스트 자동화
도구인 뭐 JUnit 테스트 엔진 뭐 이런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자동화된 테스트 코드 작성에도 코틀린이 활용될 수 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좀 스페셜한 이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앱 개발, 서버 개발, 프론트 개발, 웹 그 분야의 어떤 서비스 개발에 또 모바일 분야의 서비스 개발에 코틀린이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발하는 것을 이제 용이하게 하는 그런 멀티 플랫폼 그런 기능을 제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꽤 유용하고 널리 퍼지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어를 이제 살펴볼게요. 이런 문법 기초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고, 자, 그 바탕 위에 아주 새로운 또 강력한 기능들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이것도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또 여러분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마 코틀린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고학년을 올라가서 안드로이드 모바일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코틀린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이 정도 부분을 여러분이 습득하고 조금 더 공부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공부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도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시작을 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펑션이라는 이름의 펀이라고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뭐 프린트LN 같은 것들은 뭐 그 언어랑도 크게 차이는 없죠. 이거는 이제 그 메인 함수에 전달되는 아규먼트를 이제 표현한 거고요. 자, 메인 함수에서 함수 호출 썸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뭐 당연히 여기 매개 변수인데 요거는 리턴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매개 변수도 변수 이름을 먼저 쓰고 콜론 쓰고 타입을 썼네요. 변수 이름 쓰고 콜론 쓰고 타입, 그리고 리턴 타입을 콜론 쓰고 써줬네요. 약간 이게 그 Go 언어에서는 콜론이 없었죠. 뭐 그런 차이가 있고, 세미콜론이 없는 게 또 차이, 또 Go랑 유사점이라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벨과 바라는 게 있어서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변수와 상수, 뭐 상수와 변수, 그리고 이렇게 타입은 콜론 뒤에 쓰는 거고, 타입을 안 써도 타입 추론을 강력하게 한다고 했죠. 출력을 할 때 거의 이런 식으로 변수를 안에 그냥 집어넣을 수가 있네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백틱을 쓸 때 달러를 이용해서 변수를 표기했는데, 만약 변수가 하나면은 또 그냥 이런 값이면은 요 중괄호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또 어떻게 펄 언어의 그죠? 어떤 변수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죠. 펄 언어에서도 이렇게 쓰면은 그냥 변수값이 출력됐죠. 언어의 유사점이 상당히 많아요. 자, 변수 선언이 나오면 바는요 variable이니까 mutable 변수고요, 벨은요 value니까 immutable 상수예요. 상수는 이제 const라고도 썼는데 여기는 벨이라고 썼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변경 불가고 바니까 변경이 가능하니까 26이라는 값으로 값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의미합니다. 자, 함수도 간결하게 쓸 수 있겠어요. 함수 앞에 키워드 펀이고요. 리턴 타입은 요 콜론으로 리턴 타입을 표현을 했습니다. 뭐 단일 표현식 함수 한 줄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스 안 쓰고 리턴문도 안 써요. 마치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화살표 함수랑 거의 뭐 유사합니다. 그죠? 리턴 타입을 썼는데 안 써도 되죠. 강력하게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람다라는 것이 있는데, 람다라고 직접 기술하지 않고요, 그냥 익명 함수랑 유사해요. 이게 이제 매개 변수고 화살표 함수네요. 그죠? 리턴 밸류를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이제 한 번 호출할 때 여기 함수 자체가 되고 여기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여기로 가고 5가 여기로 가서 3 플러스 5, 이제 a 값은 이제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함수를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것, 간결한 문법, 이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널 안정성을 앞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물음표를 붙이면은 요 변수는 널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엘비스 연산자라고 했던가요? 이게 널이면은 요거를 하고, 널이 아니면은 그냥 요쪽 부분을 선택한다.
자, 다음에 이제 조건문은 뭐 if예요. 뭐 어느 언어나 조건문은 if인데 if 사용하는 방법이 C랑 다를 바가 없네요. 괄호도 썼고 다만 세미콜론이 없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런데 얘는 if문이 값도 될 수가 있어요. 변수의 값이, 상수의 값이, 변수의 값이 될 수 있고, 요 얘기는 a가 b보다 크면은 프린트를 하고 a를 리턴하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맥스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b 이거 출력하고 b가 요 리턴 값이 돼서 맥스 값이 된다. 뭐 여기다가 우리 같으면 여기다 맥스는 a, 맥스는 b, 이렇게 맥스는 이런 코드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야 됐거든요. 네, 좀 더 간결하긴 해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요거 익숙하면 간결한 표현을 우리가 더 선호하겠죠. 자, 다음에 조건문으로서 when이라는 게 있어요. when, 뭐뭐 할 때. 자, num이 0일 때 이때는 화살표를 쓰네요. 제로를 출력하고 num이 1일 때 1을 출력하고 else 아닐 때 거의 스위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죠? 스위치랑 비슷한데 스위치보다 좀 더 간결해요. 케이스라는 거 안 써도 되고 콜론 안 써도 되고 다만 화살표 써야 되는데 화살표는 빼기하고 이게 왼쪽이 크다. 그런 그 비교 연산자를 쓰면은 화살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여기 이쪽에 이제 조건이 가능한데요. in이라는 건 속하는 거죠. 요게 이제 범위를 나타내요. 점점에서 1부터 10에 속하면은 레인지에 있고 in valid numbers, valid numbers가 아마 리스트에 있겠죠. 그죠? 리스트에 있겠죠. in이라는 건 그 안에 속하냐라는 그 우리가 원소냐, 집합에서 원소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연산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어떤 집합에 속하지 않 A가 이 집합에 속하지 않느냐 그럼 outside. else면은 뭐 none of the above 이렇게 출력할 수 있죠. 그 when이 좀 더 간결하게 우리의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조건문이지 않냐. 자, 반복문은 for가 있어요. 고언어에서도 for가 있었고 모든 언어는 for를 지원합니다. 고언어에서는 for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고언어에서는 괄호가 없었는데 여기서 뭐 괄호가 만약 있고요. 고언에서는 range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in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in이라는 것은 이제 집합에 속한다. 여기랑 똑같은 의미예요. 속한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1부터 5까지 속하는 것에 대해서 출력을 해라. 뭐 1부터 5가 출력이 되겠네요. 자, 벨이니까 이거는 상수네요. 아이템즈는 이렇게 이것의 리스트다. 배열을 쓸 때 괄호를 썼네요. 안에 있으면 포문을 돌 때 레인지가 아니라 in을 썼네요. 각각을 출력하는 거. 그 레인지를 쓰면은 고에서 레인지를 쓰면은 이제 인덱스하고 어떤 값을 같이 줬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주고 인덱스를 받으려면은 아이템의 indices라는 프로퍼티, 프로퍼티를 이용을 했네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반복문에 in이라는 게 사용된다. while문도 있어요. while문도 아이템은 똑같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서 아이템의 사이즈라는 프로퍼티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3이겠죠. 자, 이렇게 반복문도 쓸 수 있어요. 그럼 if문 반복문도 쓸 수 있었고 함수 작성하는 내용이 이제 함수 이렇게 작성하는 건 이제 소개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함수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습 부분에서 좀 더 연습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jetbrain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죠? 2010년부터 시작을 했나? 근데 2017년에 구글이 이제 공식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로 선언을 해서 좀 더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러분이 코틀린 언어로 개발하는 그런 학습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자바와 100% 호환이 되고요. 두 번째, 간결하게 썼습니다. 자바보다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안정성을 추구를 해서 널 값인지를 확인해. 널 값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없느냐, 변수 이름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에비스 연산자를 제공해서 널일 때와 아닐 때 실행을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간결하게 했죠. if문으로 이렇게 뭐 널이냐 이렇게 안 하고요.
자, 멀티 플랫폼을 지원해서 코드 한번 작성해서 다양한 플랫폼, iOS 앱, 안드로이드 앱, 뭐 데스크탑 앱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할 수 있게 했고요. 간결한 그 작성을 위해서 함수형 프로그램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성능을 위해서 코루틴을 지원해서 코루틴을 지원해서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서버를 구현하는데도 코틀린이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서버, 웹,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용 분야가 넓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아주 또 현재 좀 새롭다고 이야기는 좀 그렇죠.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 이상 됐으니까 새롭진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접해야 할 그런 언어로서 코틀린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틀린의 이론적인 부분 또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